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양소영. 부부 사이라도 남이 벌어온 돈을 쓰면 눈치가 보인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이혼 변호사로 수많은 케이스를 봐온 결론이기 때문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고 집안일도 하는데 집에서 노는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결혼 전에는 남자들 못지않게 커리어를 이어오다가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고 일을 그만두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들어가는 돈의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 이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자율적,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필수죠. 일하다가 왜 힘든 순간이 오면 내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서의 역할은 경제적인 보상은커녕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집안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매이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걸 또 똑부러지게 하면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여성들도 물론 존재하죠. 그거보다는 그래도 자기 일을 하면서 동등하게 집안일을 하는 게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막상 양육하다 보면 여성들이 양육이나 집안일을 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요즘엔 물론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다들 결혼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집안일도 살뜰하게 챙기고 자기 커리어로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이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겠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부분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집안일에 한번 주력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챙겨 먹는 일을 좀 신경 쓰려고 하는데요. 먹는 게 곧 사람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저나 뭐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거를 좀 주력으로 하려고 하고 밖에서 먹지 않고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걸 신경을 써보기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건강식으로만 한다고 먹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뭐 외식하고 사 먹는 걸 훨씬 좋아하니까요. 심지어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매일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매 끼니를. 그래서 평상식은 최대한 자연식을 하려고 하고 외식이나 배달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맞춰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성장기이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지금 약간 체력적으로 챙겨주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힘들 때 버티는 비법.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힘든 순간이 온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기를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누군가는 루틴대로 최대한 루틴을 지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긴다고 그냥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더 쇠약해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제 힘든 시간을 그래도 그럭저럭 버텨나가는 자신만의 끈이나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삶의 루틴을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냥 묵묵히 억지로라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시간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과정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기 과정이 길지 않잖아요. 뭐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텀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지도 또 너무 짧지도 않은 그 시기에 뭔가 성과를 낸다거나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거나
그런 게 참 저한테는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을 잡기에는 너무 길어 보이고 너무 짧은 시간에는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약간 단기간의 성취에 좀 강한 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뭐 몇 개월만 버텨보자,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그 기간, 텀을 정해 놓으면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다 보면 또 그다음에는 다른 관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또 대부분 육체적인 훈련이 도움이 된대요. 체력이 약해지면 정신도 힘들어지잖아요. 뛴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수영이라든지 필라테스든지 또 적극적으로 어떤 춤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면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이라도 하거나 집 근처를 그냥 걷기라도 하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활력이 우리의 정신과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저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통이나 아픔의 순간이 때론 생각보다 빨리 끝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길기도 했지만 끝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본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역시 비관론자가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비관주의자는 최악을 상정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현실적인 평가를 하면서 성과를 이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접근 방식이 새롭더라고요. 아마도 이 책의 저자분이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자녀와 성향이 달라서 그 자녀를 이해하면서 내리는 결론 같아 보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우열의 관계로 보지 않고 다름의 문제로 본다면 뭘 이해,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훨씬 더 서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서로 또 존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화가 난 상태라면 차분히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왜 화가 났니? 뭐가 두렵니? 이유가 뭐지? 어떤 결과를 무서워하는 거니? 왜 슬퍼하니?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들여다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답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 감정이 추스러지면 상대에게 사과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 자신을 스스로를 보살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즘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쉬게 해주기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기분 업 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는 법 중에 하나가 내가 즉각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일, 기분이 좋아지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스파나 목욕이나 마사지나 뭐 크게 음악 듣기라든지 각자를 돌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 알아둘수록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내가 나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때 내 마음이 이랬다라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과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조금 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